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 경영론 이번 주가 이제 네 번째 주네요. 매주 3시간씩 지금까지 쭉 이어서 자기 경영을 하는 방법, 자기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부분이 매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메커니즘을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비전과 이 목표를 세우고 수행 전략을 세웠어도 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지 못하면, 내 습관으로 정착되지 못하면, 즉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루틴화를 시켜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로 이 열정 경영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경영의 로드맵,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창의력과 효과적인 자기 개발. 창의력과 효과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탈고정관념을 통한 창의력을 개발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생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창의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 이 경험에 사로잡히기 전에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은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반대로 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사고의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목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할 때는 멘토와 상담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유연성은 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사고의 유연성이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처방처럼 보이지만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가장 최고의 비책이 사고의 유연성인데, 이 사고의 유연성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는 것이 아주 나의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고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사마광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른들이 모두 일하러 나간 사이에 물이 가득 찬 커다란 독 위에 올라가 노는 동네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발을 잘못 디뎌 독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놀던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사람 살려요, 독 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하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은 모두 일터로 나간 뒤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당신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결책을 생각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큰 독 속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죠. 어떤 화가는 애꾸는 그대로 그렸고요. 어떤 화가는 양쪽 눈이 성한 상태로 초상화를 그려 바쳤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두 그림 모두 장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장군은 자신의 애꾸눈이 마음에 걸렸지만 거짓으로 그린 그림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화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사고의 유연성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얼마나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창의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창의력 개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는 것입니다. 자,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처럼 한우물 파기의 논리는 이제 오래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디어의 수준은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식 컨버전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는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이 분야는 나하고 관심 없는 분야다. 나는 뭐 정치에 관심 없다. 경제에 관심 없다. 그리고 난 컴퓨터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야이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뭐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다. 나는 이 분야에 관심 없으니까 알고 싶지 않다. 창의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습관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창의력 개발을 위한 5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메모와 스크랩을 생활화하고 주제별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잘 적어두지 않으면 금세 증발하고 말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붙잡아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메모와 스크랩은 주제별로 재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폴더를 많이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메모하는 습관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는 습관이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은 1개월 동안 메모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부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모도 중요하지만 신문 기사라든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을 스크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잘못됐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활을 습관화하자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긍정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긍정의 말을 생활화하는 것이 창의력 개발의 기초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칭찬 잘 못 받는데, 잘하는 게 없어서 칭찬을 못 받는데 딱 한 가지가 바로 이 긍정적인 건데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라든가 이걸 100% 갖추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할 때 저주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빠서 죽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저 아이가 미워서 죽겠다라든가, 그리고 아이에게 뭐 너는 나중에 뭐 실패할지도 몰라라든지 이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피곤해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뭐 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사는데,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저 사람은 뭐 배고파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평생 동안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전혀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어도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 일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물을 대할 때 산술적 사고와 공간적 사고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산술적인 사고는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는 것, 이런 사고예요. 그리고 공간적인 사고는 뒤집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건데,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이 미국의 하이만이라는 사람은 더하기 사고를 해서 지우개와 연필을 붙인, 지우개 달린 연필을 생각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과 방법을 바꿔보는, 출퇴근하는 길과 방법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오늘은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 이 지하철에서 타지 않고 도보로 가서 타보고, 혹은 버스로 바꿔보는, 그래서 항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공간적인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발상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낯선 것들로 대체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다른 시각은 다른 사고 혹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만이라는 하이만이라는 화가가 어떻게 지우개 달린 연필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하이만 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랑하고 꿈이 많았던 하이만은 현실에 굴하지 않고 소질을 살려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받아서 살림에 보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하이만은 종일 이 대생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를 찾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우개는 가벼운 고무로 만들어져서 이리저리 쓰다가 보면 굴러가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우개가 흔치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하이만이 지우개를 여러 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지우개를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만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에 지우개를 꼭 쥐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우개를 꼭 쥐고 그림을 그리니까 손에 땀이 차겠잖아요. 그래서 이 땀 때문에 이 고무가 젖어서 오히려 그림을 더 지저분하게, 땀이 차서 막 이렇게 지우면은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실로 묶어서 이젤에 묶어 놓기도 하고, 이젤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우개가 중간에 끊어져서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고 지우개를 찾을 때마다 하이만은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우개를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모자 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거야. 연필에 모자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하이만은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이고 얇은 양철 조각을 둘러서 붙였습니다. 연필에게 모자처럼 지우개를 씌운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1867년에 하이만은 친구의 도움으로 지우개 달린 연필을 특허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리버칩이라는 회사에 15,000달러와 연필 한 자루가 팔릴 때마다 이익금의 2%를 받는 조건으로 특허를 팔아서 매년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칩사도 훗날 미국의 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좀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창의력 아주 작은 데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산술적인 사고와 공간적인 사고를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은 이 순식간에 발휘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심사숙고의 시간과 생각이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될수록 더욱 견고하고 탄탄하고 멋진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의력 개발을 위한 이 사고까지 오늘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